이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라는 메타버스를 타보자 몰입하는 수업의 세계로 초대를 할 저는 게임하면서 수업하는 교사 엄태건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스마트학회 3월 29일에 스마트학회에서 제가 마인크래프트로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대로 방법을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선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 작업은 테넌트가 필요한데요. 테넌트 계정을 생성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드는 교사와 학생의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서 방을 만들고 학생들을 어떻게 초대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건 알겠는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난이도 낮은 것부터 학생들과 차근차근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전 작업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네, 테넌트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돼요. 테넌트 계정은 학교 관리자 계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무슨 관리자 계정을 만드냐면 오피스 365라는 아이디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 학교 관리자 계정을 만들면 선생님들과 학생용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아이디를 10회 사용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 5달러의 유료 계정, 5달러 정도 돈을 추가적으로 내면 유료 계정을 내면요. 1년 동안 사용 제한이 없는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보이시는 사이트 aka.ms/edu21ms.로 들어가 주시면 테넌트 계정 생성하는데 필요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오피스 360의 계정 만들기라고 해서 각 교육청별로 생성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까지 상세하게 안내하지 못하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여기 있는 14번 전북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렇게 뜨거든요. 전라북도 교육청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학교 관리자 계정이 있는데 요 세 번째 학교 관리자 계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근데 로그인을 하라고 뜨는데 로그인의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이 아이디가 있어야 선생님이라는 걸 인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밑에 회원가입 방법, 로그인 방법 등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인증을 하셔서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아이디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개인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디를 통해서 아까 있는 세 번째 창을 눌러주시면 테넌트 계정 생성이라고 해서 신청이 나옵니다.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네, 글쓰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학교 계정을 신청하는데 여기 적어주신 메일 주소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2일에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어디서 하냐면 네, www.office.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일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를 들어가 주셔서 사용자 아이디 생성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피스 365에
들어가서 그냥 일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창이 쭉 보이시나요?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이런 창들이 있는데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시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이 맨 마지막 설정 창이 하나가 더 뜹니다.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라 해서 사용자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자 추가를 해주시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마인크래프트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마인크래프트를 우선 다운하고 접속을 해주셔야겠죠. 마인크래프트를 다운받는 계정은 education.minecraft.net입니다. education.minecraft.net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 테넌트 계정으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계정은 10회까지만 무료이고요. 유료 계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용 에디션 구매 관련된 분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ducation.minecraft.net을 들어가 봅니다. 다음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보이죠?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빨간색 아래쪽에 보이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지금 보이시는 창이 나옵니다. 네, 다음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셔서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템플릿을 클릭을 선생님은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은 그 옆에 있는 월드에 참여하기를 눌러서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템플릿과 코드 참여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새로 만들기, 월드에 참여하기가 있죠.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신규 템플릿이 있습니다. 보통 신규보다는 템플릿을 이용해 기존에 있는 템플릿으로 수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템플릿 중에서 잔디 블록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잔디 블록은 기본적인 맵에 설치 구성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평평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로 수업을 할 때는 잔디 블록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저는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이용하실 때는 잔디 블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잔디 블록을 누르고 호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사람이 나오는데 F5를 눌러서 시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ESC를 눌러주시면 참여 코드라고 나옵니다. 네, 표지판, 책과 기펜, 당근, 표지판 이렇게 참여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참여 코드를 학생들에게 ESC를 눌러서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 코드에 맞춰서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방식이죠. 한 컴퓨터에 두 가지 코드를 입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의 시점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표지판, 책과 기펜, 당근, 표지판 월드에 참여하기, 표지판, 책과 기펜, 당근, 표지판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은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월드가 사라졌겠죠? 네, 이렇게 참여 코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입력을 하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업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셨어도 이러면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는 방법은 수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막막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맨 처음 학생들과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해서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추천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할 때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었는데요. 처음에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이렇게 조작법은 간단해요.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WSAT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페이스바는 점프하는 겁니다. 2번 누르면 날 수 있고요. Shift는 앉을 수가 있어요. 마우스는 왼쪽 버튼은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파괴하는 류로 쓰이고 오른쪽 버튼은 블록을 놓는 버튼으로 많이 쓰여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겨우 이 정도만 내가 알아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작품을 보시고 정말로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한 간접 체험 수업입니다. 저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시작은 픽셀 아트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픽셀 아트는 학생들이 처음에 마인크래프트로 작품을 만들 때 색감의 차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모양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학생들이 생각한 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표현 활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시작은 픽셀 아트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비라고 교사가 검색어를 입력을 해주면 학생들이 다양한 모양의 나비를 만드는데요. 이때 단순히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누가 나비를 잘 만들었는지 또 이 나비는 왜 잘 만들었는지 다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건지 이렇게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죠. 학생들마다 생각하는 나무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나비와 나무가 크고 멋있고 너무 거추장스러운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수업 시간을 2시간, 초등학교 40분 더하기 40분에서 80분을 넘지 않도록 수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비와 나무를 만들 때 너무 복잡하거나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면 제 시간 안에 만들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복을 만들었을 때 왼쪽에 있는 학생은 훈련이 안 된 학생이었고요. 오른쪽에 한복을 만든 학생은 훈련이 된 학생의 작품이에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학생의 작품은 사실 한복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한복의 포인트를 어떤 건지 잘 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픽셀아트 훈련을 하면 똑같은 된장찌개를 만들어도 왼쪽에 있는 된장찌개보다 오른쪽에 있는 된장찌개가 조금 더 두부, 파, 된장 이런 양념들이 고스란히 섞여 있는 된장찌개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씩 만들어 보면서 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학생들이 픽셀 아트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저는 책 광고 만들기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책 광고 만들기는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2시간,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2시간, 총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정도 걸려서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선택을 해서 책을 읽어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책 읽는 독서 활동이 2시간,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책을 읽어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학생들의 90%는 표지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이왕이면 표지 말고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니? 라고 물어보는데 결국 학생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표지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이렇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마인크래프트로 표현을 하고 발표를 시킵니다. 굳이 입체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학생들한테 꼭 말을 해주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만들기 힘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욕심이 많아서 너무 잘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제 시간 안에 만들지 못해서 학생들도 슬퍼하고 교사도 슬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그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에게 발표를 꼭 시켜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자랑을 할 수 있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책 광고 만들기 학생들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네, 책 제목이 우리 반에 악플러가 있다라는 책 제목인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렇게 친구를 찾는 이 장면이 간단하게 표현이 됐죠.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저가 쏘아지는 눈초리가 잘 보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중간중간에 표현을 하는 걸 친구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옆에 친구 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 친구는 작년에 제가 맡았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속에서는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글씨는 알아볼 수 없지만 학생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표현은 간략하게 됐죠? 오리 발에 불났다 라는 작품인데 이거 역시 발에 불이 난 그 모습 자체를 정말 그럴듯하게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119 구급차의 모습까지 살려서 표현을 한 걸 보면은 학생들이 세세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픽셀 아트를 눕히는 거 말고 세워도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세워서 픽셀 아트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학생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략하게 표현하는 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 원래부터 마인크래프트를 했거나 조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체로 하고 싶어 해요. 물론 입체로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원래 픽셀아트는 입체가 아니지만 학생들이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으면 입체로 할 수 있다고 교사가 말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마법의 약을 만드는 책 주인공을 만드는 장면이라면 옆에서 이렇게 마법의 약을 만드는 그 순간을 입체로 표현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림,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남학생의 작품입니다. 색을 칠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의 성을 쌓는 데 더 집중을 하겠다. 2시간 만에 만들 수 있냐? 네, 2시간 만에 전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정말 열심히 만든 학생이에요. 이렇게 점점 입체로 갈 수 있는데 입체로 학생들이 만들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안에 한 40분 더하기 40분, 80분 안에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다짐을 받아놓지 않으면 미완성의 상태로 해서 학생들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결국 수업에 차질이 빚게 되기 때문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책 광고 만들기 활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책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감을 잡았다 싶으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진로 교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때 장래 희망이 없는 친구의 경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친구들끼리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줍니다. 또 만들다 보면 선생님 이거 만들어도 돼요? 저 이거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때 단순한 장래 희망의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으로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저는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고 싶어요 라는 장래 희망의 나열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긴 법정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변호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만든 진로교육의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은 줄넘기 대회에서 100점 맞아서 자신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어느 잡지에서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 모습은 어린이 과학동화 5월5에도 나왔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진로 활동을 한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이 무대에서 자기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를 무대를 본인이 직접 꾸며보는 거죠. 단순히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든 무대에서 자기가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되게 제가 놀랐던 건 이런 무대 뒤편에 가수 대기실이나 관중석, 그 다음에 자기가 노래를 할 동안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학생들이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만들더라고요. 다음, 미래 장래 희망이 경찰인 학생의 모습인데요. 이 경찰이 희망인 학생이 2명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경찰서와 경찰차를 만들고 역할극까지 벌이면서 열심히 경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모습도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도 저 경찰서죠. 이렇게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만들어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영어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은 5학년 영어 YBM 최희경 분의 교과서에 이 단원 What are these? 라는 단원과 관련해서 제가 영어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 개의 물건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말을 할 수 있다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What are these? They are pencil cases 라고 대답을 하는 이 교과서의 장면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학생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영어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영어 수업 같은 경우 제가 세 번째로 넣은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어떤 걸 많이 만들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시면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영어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장면은 뭐냐면요. 슬라임인데요. 슬라임이 바로 자기 앞에 있으면 What is this? This is slime 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슬라임은 한 번 죽으면 작은 슬라임들이 나와요. 그래서 What is this? This is big slime 에서 내가 한 대를 때려서 슬라임이 나눠지는 순간 What are these? They are small slimes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예시를 한번 주어봤고요. 다음 상황은요.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 쉬시면서 질문 2개만 응답을 하고 가시죠. 네, 잠시 네, 쉬고. 혹시 자습이 가능한 채널이나 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네, 마인크래프트 패드에서는 안 되나요? 노트북에서만 가능한가요? 2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 잠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참고로 하실 만한 책은 아직 기존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책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책들은 코딩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시리즈로 나온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없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해서 최근에 저도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2번째 질문이 참고 말고 패드에서만 가능한가요? 네네. 패드에서는 안 되나요? 노트북에서만 가능한가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이 버전이 뭐 스마트 패드에서도 된다는 말이 있고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저도 조금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계정, 마인크래프트 계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바 에디션, 베드락 에디션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웬만하면은 컴퓨터나 최소 노트북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노트북으로 쓰시면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컴퓨터실이나 컴퓨터실에서 같이 컴퓨터실이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으로 해서 같은 네트워크 공간에 있어야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 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만드는 게 조금 더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더 그 상황에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패드로 하고 노트북으로 하고를 겹친다면 네트워크가 동일하거나 또 끊기거나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냥 같은 교실에서 같은 기기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번째 장면은 크리퍼인데요. 이 크리퍼라는 애가 이렇게 조금씩 다가와요. 이 다가오는 게 뭔 뜻이냐면 저의 앞으로 와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What is that? 저게 뭐지? 라고 하지만 대답을 해주려는 순간 크리퍼가 이미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What is this? 라고 질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What is this? 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크리퍼는 제 앞에서 터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it's a creeper가 아니고 it's a 펑 아니면 it's a 으악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제 앞으로 오면 도망가야 돼요.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오면은 도망가요. 네. 이제 제가 조금 늦게 도망가 볼게요. 이렇게 터진
해주는데 이 상황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크리퍼가 최고 인기 캐릭터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학생들한테 예시로 보여주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너희가 한번 만들어 볼래? 너희의 수업을 너희가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방법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 자료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What is this? It's a leather case. What is that? It's a freeze. 예, 자,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요 네더성을 만드는데 2시간을 꼬박 써서 네, 열심히 성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성을 만들고 감옥을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조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면은 What is this? This is a pig. No. This is a pork. 네, 처음에는 돼지였지만 돼지를 줍는 순간 이미 그건 돼지가 아니고 돼지고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품을 만들어 주고요. 또 That this is a TNT card. What? 우이네. 네, 왓에 들어간 이 감정이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감정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은 제가 아마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웃었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are these? They are lanterns. Oh, I see. What is this? It is a diamond. It's so beautiful. What are those? They are head. 네, 처음 본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What are these? They are lanterns. 네, 아이고, 랜턴을 통해서 지금이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What are these? They are lanterns. 그리고 그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Oh, I see. What is this? It is a diamond.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죽은 시체들이 보이는 거죠. 시체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저거는 머리구나 라고 하는 순간 옆에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이 They are heads 라고 말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옆에 이제 친구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막 도망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친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It's so beautiful. What are those? They are head. 네. 이렇게 해서 영어로 역할극 수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어 역할극 수업을 또 어디서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국어에 연극 단원이 있잖아요. 그 연극 단원에서 무대와 캐릭터를 학생들이 만들어서 연극 단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에서 역사 연극 아니면 역사 인물이 되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의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지 연극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도덕의 역지사지
역할극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 역시 학생들이 몰입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몰입을 이용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역할극은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과 이런 활동들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파티도 학생들과 즐겁게 할 수가 있죠. 아이고. 이렇게 생일 파티 한번 해보시면요.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요. 서로 폭죽 뿌리고 생일 파티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학생들끼리 즐겁게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갑자기 꺼져서 6.25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질문 받으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요,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우선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계정 만드는 것은 테넌트 계정을 통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 테넌트 계정,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각 시도 교육청별로 테넌트 계정 생성 방법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간접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책 광고, 진로교육, 영어, 역할극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표현을 하고 학생들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간접 체험 작품들을 보시면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직접 수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해보실 때요. 잔디블록 말고도 다양한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호스트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 보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처음에 소개를 시켜줄 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픽셀아트가 제일 좋습니다. 픽셀아트 하는 방법, 선생님이 가볍게 시범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알파벳 2를 눌러서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서 검정색, 흰색, 빨간색 이 세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처음에 흰색 테라코타 9칸, 검정색 테라코타 위, 아래,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테라코타 하나, 검정색 테라코타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뭘로 보이냐고 해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학생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약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금씩 늘려줘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의 작품이 정말 괜찮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영어 1단원의 모습인데요. 영어 1단원에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제가 하나씩 선정을 한 다음에 Where are you from? I'm from Swiss, I'm from Korea 등등을 해서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기가 비교적 간단하죠. 스위스의 시계탑, 뭐 스위스의 이거는 퐁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직접 만듭니다. 지금 이 학생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게 에펠탑인데요. 에펠탑을 이렇게 만들다가 제 시간 안에 만들지 못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처음에 말을 했는데도 2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뭐 에펠탑을 자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제 시간에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뭐처럼 보이시나요? 계란, 고기, 고기 중에서 조금 빨간 고기, 네, 육회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자기는 육회를 좋아한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육회 뿌려져 있는 깨까지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 수 있고 나라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집트 피라미드를 꼭 가보고 싶다는 학생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든 장면이고요. 이 시국에 기어이 자기는 일본이 좋다면서 일본 기모노까지 만든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아까 만들었던 채권고의 맵이죠. 채권고의 맵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잠시만요. 네. 선생님, 지금 정리 페이지에서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왜 정리 페이지가 그대로 계속 보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잠시만요. 그러면 왜 안 보였어? 콘텐츠 끊기셨어요. 콘텐츠 다시 공유해 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아닙니다. 천천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맵부터 이 맵을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아까 맵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경우는 나무를 너무 자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할 경우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거추장스러운 건 제가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작품이 이렇게 다 있죠? 네, 아까 못 보여드린 맵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스위스의 모습,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에펠탑,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굳이 표현을 하려다가 제 시간 안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육회의 모습, 깨까지 뿌려져 있는 섬세함, 일본 기모노 모습과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드립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잘하는 상황에서 제가 만든 자기소개 맵인데요. 이렇게 제가 예시로 뒤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모습이 있는데 학생의 작품을 보시면 치킨을 좋아하고 물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며 물놀이와 함께 모래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하고 싶은 친구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장래 희망을 발표를 하면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맵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투표 맵인데요. 네, 투표 맵. 투표 장소를 이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기호 1번은 황금블록, 기호 2번은 다이아몬드 블록이다. 그러면 요 꺼져 있는 요 블록 위에 땅을 파고 1번과 2번을 선택을 해서 누른 다음에 투표를 했으니까 다시 불을 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과 작년 코로나 시국에 실제 온라인 투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꼬였는데요. 제가 준비한 수업과 실제 영상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화면을 잠시만요. 네.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잘생기신 얼굴 화면으로 나가야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 혹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을 뭐 한두 개만 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4시부터 두 번째 시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질문을 좀 아껴둘 걸 그랬나 봐요. 아까 중간에 괜히 다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4시에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이렇게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예,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동준 선생님은요, 현재 소사벌초등학교에서 교무연구부장을 맡고 있고요. 지식센터 지원단, 이러닝 세계화 지원 교사단, 경기도 학교 정보화 자문단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학습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저 스마트교육 학회 회장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하고, 자, 회장님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럼 스마트 교육 학회 철칙대로 가겠습니다. 무시하고, 회장님 무시하고, 네, 바로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준 부장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소사벌초등학교 근무하는 김동준입니다. 오늘 MS 환경을 활용한 이학습터 화상 수업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팀즈로 운영하다 보니까 라이브 채팅창이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네, 진행자님 중간중간에 중요한 질문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아주 편하게 쓰시는 컴퓨터, 학교에 쓰시는 데스크톱, 네, 그걸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공공 화상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학습터라든지 EBS 이런 화상 수업 시스템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기존에 이제 MS 팀즈도 있고 구글 미트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줌도 있고 많은 화상 도구들이 있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을 조금 값어치를 두는 것 같아요. 왜 공공인가? 얘기를 좀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접속이라든지 이런 그 이력들 있죠. 학습 현황, 뭐 정보, 평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공공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해서 아마 이학습터와 EBS를 공공학습 플랫폼 이런 개념으로 이제 명칭을 넣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학습터를 계속 지난해 테스트 기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 운영에 있어서 밑바탕은 뭐냐 어쩔 수 없이 학교 윈도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렵게 됐죠. 물론 아직까지 나이스하고 뭐 상온 포털 일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제 엣지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다음 이제 우리 화면 캡처 많이들 쓰셔요. 근데 대부분 다 딱 보면 외부 툴을 많이 쓰십니다. 왜?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윈도우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화면 캡처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윈도우 자체도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근데 약간 불편함이 있고 또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화면 확대를 할 때 저는 지금 줌밋이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쓰는데 줌밋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처음에 잘 모르신 분들도 충분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돋보기 기능 같은 거 이용하시면은 얼마든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간에 제가 화상 수업 진행하면서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 영상을 이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윈도우에 있는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화면 미러링 화면을 그대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TV나 이런 것들은 그냥 화면 자체가 전환이 되지만,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미러링된 그 디바이스의 장면, 화면을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 또 유용한 앱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학습터 활용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학습터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접속의 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그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권장을 했잖아요. 지금은 크롬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 구분 없습니다. 엣지 모든 것을 다 잘 되는데, 저는 지금 교사의 입장에서 로그인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로그인해서 두 가지로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면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디바이스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뭐 제가 데스크톱으로 교사로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노트북에서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한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1인 2계정으로 접속을 한다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시면 되냐면 브라우저를 분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엣지 브라우저로 교사 로그인을 했습니다. 우리 반에 로그인을 했어요. 다음 이제 학생 계정은 크롬으로 로그인을 할 겁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급은 3월 시작할 때는 학생 수가 30명이었어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한 명이 전학을 가고, 네, 그래서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29명이 있고, 전교생이 800명 조금 넘다 보니까 1, 2학년은 매일 등교, 3, 4, 5, 6학년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데, 일단 우리 학교가 적용하는 방식은 2개 학년이 일주일 원격, 2개 학년이 일주일 등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에 최대 4개 학년이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등교와 원격을 주간 단위로 분리한 이유는 교육과정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 그래서 등교면 등교에 맞춰서 좀 재구성을 하고 원격이면 원격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고 특히 작년 한 해 이제 그 기초학력, 기초기본학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화상수업 비중을 많이 높이면서 국어나 수학 같은 좀 주지교과 중심으로 화상수업을 전면 배치를 하고 나머지 컨텐츠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학교에서 하기 좀 어려운 거 그런 것들로 돌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학급을 구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 반 학급입니다. 우리 반 학급이고 연구실이죠. 연구실은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의하고 연구자료 그러니까 수업자료 만드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반에서 그냥 독단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협력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니까 더 좋은 이 교육 자료들,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가끔 지금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지만 선생님들도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참여해 보시고 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수용 학급이라는 걸 또 별도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수를 받는 학생 계정을 선생님이 발급을 해서 그대로 나눠줘서 학생 입장에서 같이 참여해보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이 좀 뒷받침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과연 화상 수업할 때 어떻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갈까 하는 그런 부분, 변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테스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학급 이름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놨던 거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습터도 이제 팀즈나 뭐 구글 미트처럼 이제 클래스 개념이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한 활동을 이거 하나로 즉 에듀넷 계정 하나로 다 할 수 있게끔 엮어 놓은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각광받는 게 이제 화상 수업 서비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크게 화상 수업은 한 가지 시스템인데 적용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학습터에서는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조회 및 종례 화상 수업이죠. 요건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이 수업을 개설하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다음 여기 다가오는 화상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계획한 수업이죠. 계획한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예약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교사로 입장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죠.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수업을 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예약한 시간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접속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종례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습은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화상 수업에서 우리는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학습터에서는 크게 이제 강좌라는 개념이 있고 주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강좌가 뭔지 주제가 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외국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강좌는 쉽게 말해서 스님 날짜 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6월 21일 월요일 이게 강좌고 주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업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1교시, 2교시, 뭐 1블럭, 2블럭 요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좌 관리 일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을 원격으로 하고 일주일을 등교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4학년 담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가 우리 학년은 이제 등교였고 이번 주 오늘부터 지금 원격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도 모든 전 시간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학생들의 집중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1블럭 정도만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오늘 국어 수업에 대해서 화상 수업을 진행을 했고 중간에 나지만 안전교육 동영상, 그다음 이제 사회 중에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습지 과제,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콘텐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이런 콘텐츠들 만드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없던 과정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찾아서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제명에서 주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주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강좌 자체를 화상 강좌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드는 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강좌 추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 오늘 테스트라고 하고 화상이라는 강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화상 수업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 쪽지는 학생들에게 이제 쪽지를 푸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SNS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로그인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림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주로 아니오라고 합니다. 만드는 시간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후 시간만 가능합니다. 이전은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일자 달력에서 일자를 찾고 시간에서 원하는 시간, 지금은 이제 5분 단위까지 이렇게 다 목록이 있죠. 그래서 원하는 시간 오늘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있는데 보통 우리 초등은 40분, 중등은 45분, 50분 이렇게 하잖아요. 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약에 6시 5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7시 30분에 수업이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종료하지 않으면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언제든지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종료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7시 30분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는 이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등은 이제 뭐 크게 관계없이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니까 최대 시간이 지금 100분이거든요. 그냥 100분 여유 있게 100분 하셔도 돼요. 100분 하시고 진행하셔도 되는데 중등같이 교과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시간을 좀 맞춰 해주셔야 중복 개설이 안 됩니다. 중복 개설 자체가 안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일단 6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화상이라고 만들어서 앞으로 들어가면 강좌 자체가 아까 밑에 있는 강좌랑 다르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화상으로만 수업이 가능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수업이 가능한 강좌가 되겠죠. 그럼 일반 수업이 가능한 테스트 일반 수업으로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일반입니다. 일반이고 요건 이제 노출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예약 개시라는 개념이죠.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 주말에 이번 주 수업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딱 등록을 해두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 목록들이 다 보이면 바로 수업을 다 해버릴 수가 있겠죠. 체계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좌 노출 일시라는 걸 새로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언제 얘가 열리면 좋을 것인가. 보통 기본값은 항상 8시예요. 오늘은 8시죠. 저는 이제 내일 보이게 하겠다면은 요걸 22일 8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이 시간이 되어야 저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출 여부는 예 해놔야 이 시간이 되면 보입니다. 얘를 아니오로 하게 되면 이 시간이 되어도 학생들에게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막아둘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일반 수업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상 수업과 일반 수업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화상 수업보다는 일반 수업으로 만드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 얘는 최대 100분이잖아요. 그죠? 요거 말고는 또 할 수 없어요. 또 뭔가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일로 끝나는 하루성 뭐 연수나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이 가능한데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몇 교시씩 이렇게 수업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강좌는 일반으로 개설을 하시고 여기서 주제를 이제 화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습터는 주제 등록이 3가지가 있어요. 일괄, 선택, 공개 강좌는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이미 검증된 자료를 이 학습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만든 거. 그 이 학습터 자료를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예, 저 위에 있는 영역이고, 사용자 주제는 선생님이 직접 이제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수업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 내가 만든 걸 올려도 되고, 다른 곳에 올린 걸 링크를 가져와도 되고, 네,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원격 수업 콘텐츠를 만든다면 요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제 화상 수업은 화상으로 수업을 개설하는 겁니다. 저는 화상 수업으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쪽지 발송은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수업을 만들었을 때 저녁 8시 30분까지 만들었잖아요. 약간 중복되게 한번 개설해 볼까요? 8시 20분부터 이번에는 40분 수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등록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시간에 다른 화상 수업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종래, 강좌, 주제. 하지만 시간은 1시간에 동일 시간대는 한 가지만 존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18, 30분 이후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하시면 되겠죠. 네. 중복된 시간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개설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수업은 이렇게 이 시간이 되면 학생들에게는 로그인 할 수 있게끔 뜨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요 수업이 있는데 새로 고침을 해야 아이들이 보여요. 보통 시간이 돼도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동적으로 이제 새로 고침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고침하려면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이제 마우스 우클릭까지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당황해요. 선생님 안 보여요. 그럼 위에 누르고 새로 한 번 더 치거나 이런 식으로 안내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 새로 고침하는 단축키, F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들어올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개설해서 그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입장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시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조종래 화상 수업으로 할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처음 실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이쪽에 메시지가 떠요. 어떤 거냐? 카메라와 마이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웹캠과 마이크를 쓰겠느냐? 네, 그렇죠. 당연히 사용을 해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 허용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모르고 차단이라 눌렀다.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엣지도 마찬가지고 크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네. 저는 지금 왜 차단을 해뒀냐면 제가 지금 요 팀즈를 이용해서 화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줌에서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얘가 먼저 가져간 거죠. 마이크도 가져간 거죠. 이럴 때 다른 화상 도구를 또 띄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단 중복 선택이 안 되고 그 다음 마이크를 중복하게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자체적으로 돌면서 하울링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단이라고 해둔 겁니다.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내 사진 만들기는 썸네일이에요. 어떤 썸네일? 여기 지금 요 시간에 내 얼굴 프로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뜨면서 얼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안 나오는 게 팀즈에서 요 자원들을 지금 가지고 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찰칵하고 찍으면 이 얼굴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프로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 장치, 오디오 장치, 스피커 요 3가지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고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기 전에 비디오, 웹캠, 마이크, 스피커 테스트를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요 비디오 장치는 당연히 요겁니다. 네. 얼굴이 나오면 정상 작동이죠. 네. 비디오 장치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오디오 장치, 마이크 선택한 다음에 말을 하면 이 오디오 테스트는 여기서 이제 녹색 바가 움직여요. 녹색 바가 움직이는 걸로 작동 유무를 알게 됩니다. 그 우리 줌 같은 경우는 스피커 앤 마이크 테스트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얘가 녹음을 했다 다시 되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마이크 정상 작동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움직임 있는 요 바가 있어서 그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사운드 요걸 눌러서 스피커 소리가 이상 없이 들리면 예, 선생님 목소리가 나중에 들리게 되는 거죠. 요거 세 개를 꼭 확인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들어가서 세팅을 하셔도 되겠죠. 네, 수업 입장에서 들어오면 수업 종료 시에 수업 종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왜? 수업이 완전히 마친 시간이 아니면 그냥 나가면 방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요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수업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 하는 거. 다음 이제 수업 시작부터 일단 먼저 켜두겠습니다. 자, 영상 추가는 여기 편의상 여기 큰 화면을 주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주 화면. 그리고 여기 작은 화면을 부 화면이라고 할게요. 요 화면이 아이들이 보는 그런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잠시 딜레이가 있네요. 자, 네. 두 개를 좀 잠시 끄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직 입장하기가 안 떴죠. 선생님 수업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요걸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아이들은 미리 접속을 해서 기다리는데 요것 때문에 입장을 못하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일 맞습니다. 화면은 지금 똑같죠? 똑같은 구성인데 메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뉴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교사의 입장입니다. 주 화면, 부 화면. 미리 수업에 들어갈 화면을 5가지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수업 때 바로바로 재생 형식으로 그 화면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조금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것은 디바이스죠. 기기입니다. 기기. 저는 지금 USB 카메라라고 보조 웹캠을 옆에 또 하나를 더 달아놨어요. 요거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EG500은 제 실무라상기입니다. 실무라상기. 요게 지금 팀즈에서 쓰고 있는 예, 제 웹캠이죠. 그 다음 요건 이제 가상 카메라죠. 스트리밍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 이제 함께 보기라고 해서 우리 갤러리 화면 아시죠? 아이들 얼굴 한꺼번에 나오는 거. 여기서는 함께 보기라는 기능을 켜야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는 구조거든요. 네. 그다음 화면 공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USB 카메라로 한번 공유를 할게요. 네. 네, 지금 측면에 나오죠. 네, 여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함께 보기 화면도 공유를 하고 마지막으로 화면 공유. 화면 공유는 네, 일단 제가 이 첫 번째 화면을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주부로 재생을 하면 되는 거죠. 얼굴이니까 우리가 보통 부화면으로 재생을 하겠죠. 네. 이렇게 부화면으로 재생을 하면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학생 입장입니다. 학생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메뉴가 굉장히 단촐하죠. 없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고 네, 선생님은 주 화면에 이제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띄울 수가 있죠. 일단 함께 보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함께 보기는 갤러리 화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 그래서 저는 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이제 웹캠이 가능하면 네,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게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울링이 제법 있어요. 특히 아이들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스피커랑 마이크가 한 기기에 붙어 있는 구조잖아요. 네.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하울링이 좀 생기고 아니면 메아리 현상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학생 마이크 켜기 이걸 켜면 학생들 전체 마이크가 켜져요. 네. 그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학생 마이크 켜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이제 필요시에 선생님 두 화면도 꺼서 가독성을 높여줄 수가 있고 네. 지금 제가 학생을 만들어 놨는데 학생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두 개예요. 일단 수업에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수시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전에 우리 반이 30명 이렇게 3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부 화면으로 인해서 여기 마지막 아이의 얼굴이 가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억지로 히히히 한 명을 더 만들었더니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가 안 가려졌어요. 지금은 이제 30번이 없어졌으니까 가려져도 관계없는 학생 얼굴이 된 거죠. 예,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학생을 한 명 더 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제가 마이크 제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활성화 뜨죠. 네. 학생의 개별 마이크는 여기서 선생님들이 켜고 끄고도 할 수 있어요. 일괄 켜고 끄고 네, 개별적으로 켜고 끄고 요거까지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화상 수업하고 뭐 다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들 중에 수업에 특화된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채팅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채팅은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여기는 무려 세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조금 네, 좋은 것도 있으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시지와 웹링크예요. 네. 즉 채팅 말 따로 링크 따로 이렇게 정해서 보내야 돼요. 이게 좀 단점이고 공지사항 보내기는 좋습니다. 네, 공지사항 보내기를 선택한 다음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채팅을 딱 보내면 이렇게 채팅창 상단에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게 아이들 눈에는 가독성이 계속 보여 있죠. 저 자리를 그대로 고수합니다. 다음 공지를 주게 되면 위치는 동일해요. 저기서 내용만 바뀌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게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거 설명. 먼저 참여 확인 요청은 우리 그 연수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 화면을 켜두고 이 연수 내용에 집중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 수업을 해보시면 분명히 웹캠도 정상이고 뭐 이상 없지만 아이는 심지어는 이게 화면의 소리까지도 꺼두는 경우가 있어요. 꺼두고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여 확인 요청이라고 해서 팝업 개념이 아니라 이 학습도 자체, 요 화상 수업 자체에서 코드를 보내요. 그 코드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얘는 참여하지 않은 걸 선생님이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왜? 얘는 이걸 보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외부 에듀테크 도구를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외부 도구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퀴즈는 소크라티브도 쓰고 멘티미터도 쓰고 윈도우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모든 자원을 막 가져와 쓸 수 있는 거. 그런 건 좋은데 여기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퀴즈를 등록하고 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단점이 있다면 이 수업 중에만 가능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글로 만들어 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 CV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진행 시간에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명으로 이렇게 답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형성평가나 이런 데 굉장히 좋아요.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어떤 경향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순간순간 이렇게 적용을 할 만합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문서 공유에서 100메가 범위 내에서는 선생님이 이 공간을 아이들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라고 돼 있지만 동영상, 사진 이런 것도 다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 실시간 수업 중에만 가능한 공유 창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 아니요는 학생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과업을 주고 학생들이 과업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지 요 함께 보기 상태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자세히는 안 보여도. 요때 이제 예, 아니요 요거를 제시를 하면 다한 학생들은 예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상황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살펴보기는 요 함께 보기랑 똑같은 화면인데 함께 보기는 제가 이걸 실행을 한 순간 학생들도 화면이 함께 보기로 나와요. 저도 보고 학생들도 보고 요게 함께 보기인데 요렇게 함께 보기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근황을 살펴보고 싶다 할 때 별도의 창으로 이 갤러리 창을 볼 수 있는 게 살펴보기 기능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녹화하기도 녹화하기. 이 녹화하기는 화면 녹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단점이 보통 우리가 녹화하면은 기대하는 확장자는 MP4죠. MP4. MP4를 우리가 보통 동영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웹M이라고 하는 독특한 파일입니다. 한번 변환의 과정을 거쳐줘야 우리가 편집할 때 쓰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이거죠. 그런데 웹상의 녹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이제 웹M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형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자, 참여 확인 요청은 이렇게 참여 요청을 하게 되면 학생입니다. 인증 코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이렇게 참여를 하면 팝업이 아니라 이 창이 그대로 뜨는 거예요. 다른 창을 켜놨으면 안 보입니다. 걔한테는.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참여 확인 결과 교사만 볼 수 있죠. 자, 쭉쭉 내려가서 히히히 보면 얘는 참여했죠. 얘는 참여했고 나머지 누구누구는 참여하지 않았구나 하면 갤러리로 걔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참여 확인이 되겠습니다. 퀴즈 등록은 간단한 퀴즈를 만들 수가 있죠.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객관식, 주관식 중에 이래서 답변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답도 넣을 수 있고 정답도 넣을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등록을 해둬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계속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퀴즈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등록은 여러 개까지 해도 되고 이제 기회를 봐서 아이들에게 출제를 하려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화면을 출력하려면 이 퀴즈 출제에 들어가시면 목록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면 바로 그 시간부로 학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창이 가는 거죠. 외부 팝업이 아니라 내부 방식이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어야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선택해서 전송을 하면 연속 문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퀴즈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 역시 선생님이 공유하지 않으면 선생님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정답했구나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데 그래프로 나와서 좋은데 단점은 이거 자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화면 캡처를 써야 되겠죠. 외부의 화면 캡처 기능을 쓰시면 그걸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Shift S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화면을 캡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윈도우 자체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모리에 복사한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거 열어서 새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화면 녹화를 하면서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이 녹화가 되겠죠. 그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관적인 저장 기능이 없어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는 이제 또 예를 들어 이게 설문을 딱 주게 되면 실시간으로 바로 아이들이 응답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응답을 해요. 익명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서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죠. 네, 그다음 이제 문서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파일당 100메가입니다. 100메가니까 괜찮은 거. 그래서 자료 올리기를 하면은 여기 올라가 있고 수업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자기 점점점 목록에서 자료 받기 들어가면 선생님이 올린 걸 내려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단점이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걸 받아도 그걸 볼 수 있는 뷰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못 찾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활용하는 능력도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아니오는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예 하세요 이렇게 예 표시하세요 응답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활동하다가 예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그래서 누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살펴보기는 이렇게 별도의 웹창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함께 보기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 학습도 화상 수업을 하시려면 모니터가 3개가 되는 게 좋아요. 왜? 아이들하고는 이 학습도 화상 수업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들어갈 공유할 자료를 보조 화면에 이렇게 두는 식이죠. 아니면 1번 모니터에서 똑같이 얘를 번갈아 가면서 선생님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니터가 셋이면 그냥 아예 창을 하나 띄워놓고 그걸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 제어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계속 소리 내고 막 잡음 내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조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그 질문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이크하고 여기 안 되니까 이런데 질문하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질문하기를 하면 선생님은 여기 상단에 히히히 학생의 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 선생님이 질문 요청 수락했다고 뜨니까 그때 이제 재생 버튼 누르라 그래요. 딱 누르는 순간 우리 학생들 전체가 보고 있는 화면에 학생의 얼굴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자기가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기는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안내를 하는 거고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매 학생 명단 중에 마이크가 오게 된 학생들은 여기에 발표하기라고 뜹니다. 그 발표하기를 눌러주면 해당 학생에게 발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학생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생님의 발표 요청이 있습니다. 수락하면 그 학생의 화면이 크게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건 여기서 직접 실습을 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참여 확인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 수업 진행하면서 미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에는 다 들어왔지만 이제 저걸 안 보고 있는 그런 애들이겠죠. 얘는 이제 퀴즈 출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이들 대부분 다 정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 형성평가처럼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타블렛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외부 도구 저는 이제 패들렛 같은 거나 팅커벨 같은 거 있죠. 그런 도구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죠. 요 모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문이죠. 설문이면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이렇게 뭐 할 때 아이들 무작위 투표 같은 거 할 때도 설문조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외부 활동지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하는 진행하는 것도 있고 실물 화상기를 공유를 해서 직접 작도하는 걸 보여줘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 아니요 응답을 요구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 상태를 봐서 다음으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외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 이게 이제 수업 교실에서 수업하는 화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습터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요 화면 바로 정면을 보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데 공유하는 자료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액정 타블렛으로 이렇게 앞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시선도 약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모니터를 3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태블릿을 가상 데스크톱 저기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창을 3개로 이렇게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살펴보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모둠 기능 같은 경우는 점점 기능이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좋거든요. 모둠 같은 경우는 다른 화상회의는 수평적인 느낌인데 얘는 이제 수업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모둠 생성을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모둠에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으로 아예 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 배정해서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자, 모둠을 자동 배정에 시작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항상 모둠의 최상단에 이렇게 나와요. 항상 모둠에 이렇게 최상단에 나오고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모둠 상단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모둠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모둠으로 이동을 해요. 다른 모둠으로 이동을 하면 이동 딜레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다른 모둠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학생은 필요하다 그러면 도움 요청을 누르면 다른 모둠에 간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와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해당 그 모둠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둠을 마칠 때는 모둠 전체 알람이 있겠죠. 모둠을 종료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아이들한테는 일단 메시지가 가죠. 알겠습니다. 뜨죠. 한답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종료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도 이제 단점이 지금 모둠 상태에서 채팅이 따로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웹캠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없는 학생들은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에 이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녹화하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무료로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도 괜찮아요. 선택을 할 수 있고 뭘 할 건지 그리고 해상도도 제법 높은 해상도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전에는 녹화 최대 시간에서 깜빡해도 녹화가 끝까지 진행되는 걸 이렇게 놔둬야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 지정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파일로 생성이 되죠.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 다음 마이크가 연결이 돼야 얘가 뜨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웹M 방식으로 추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 자체도 좋은데 이제 MP4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냥 녹화 도구를 많이들 쓰셔요. 윈도우 자체도 그게 있잖아. 윈도우에서도 우리가 뭐 윈도우 게임바라는 기능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뭐 윈도우에서도 윈도우 G 뭐 이런 거 쓰면은 보실게요. 이게 한 번에 잘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윈도우 G 쓰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지금 이 메뉴가 한 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캡처를 한 다음에 이걸 사진으로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윈도우 자체에도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약간 사용이 어려워요. 왜냐 뭐 보안 뭐 설정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윈도우 자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저렇게 윈도우 녹화라든지 아니면 이 뭐 웹엠 방식이든 어쨌든 다른 데서 추출해서 변환을 하건 그러고 나면 이제 주로 화면 편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뭐 이거 영상을 멋지게 꾸민다기보다 그냥 자르고 붙이기 뭐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라고 검색하시면 윈도우 사진 앱에 비디오 편집기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윈도우 7의 무비 메이커 기억하시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면 저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 요 윈도우 부분에서 우리가 수요일이니까 조기성 선생님께서 또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편집까지도 다 되는 거죠. 그냥 교실에서는 우리가 윈도우 하나만 쓰니까 이런 부분도 장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화면을 공유할 때 교과서 화면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DF를 많이들 쓰시는데 PDF 말고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 화면으로 쓰실 때도 있어요. 보통 이제 webdt.edunet.net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예전에는 설치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웹뷰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사회과학 그리고 나머지 교과서의 PDF 화면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업하실 때 이걸 공유해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사회과학 디지털 교과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여기도 보이시지만 실가면 콘텐츠라고 우리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3, 4, 5, 6학년 사회과학에 실가면 콘텐츠로 지금 이렇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가 돼요.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다 등교 수업 때 알려주면 좋지만 원격 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이제 뭘 쓰느냐면 노트북으로 이건 운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윈도우 연결 앱이라는 겁니다. 연결 앱.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윈도우에도 연결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이게 요것도 관련된 걸 조기 선생님께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무선으로 가능하면 노트북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라캐스트가 가능하면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화면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우리가 데스크톱이잖아요. 데스크톱이다 보니까 저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쓰죠. 물론 이제 뭐 오비즌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유료 가입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까지 무료로만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USB 연결해서 유선으로 쓰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일단 올해는 쓰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실가면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실가면 콘텐츠 앱을 이용해서 요 화면 보여주는 요 화면 이거 자체를 디지털 교과서에서 공유를 이학습터에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으로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는 똑같이 지금 화상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해서 뭘 찾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 수업이지만 그 실물 화상기도 쓸 수 있고 이런 디지털 교과서나 실가면 콘텐츠 이런 거 외부 디바이스도 별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이 무엇보다 공공이니까 약간 폐쇄형이죠. 안전합니다. 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여지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진행을 좀 해봤는데 화상 수업 서비스는 뭐 우리가 이제 2학기 전면 등교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화상 수업 빈도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학급을 구축을 하고 언제든지 화상 수업을 바로바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마치고 혹시나 네네. 강사님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질문에 두 가지 질문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학습터는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 다른 화상 수업 툴도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화상 수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하시나요? 30분인지 40분인지 그런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학습터를 처음 다루게 된 이유는 이 학습터가 원래 전신이 사이버 학습, 사이버 가정학습이신 거 아시죠? 과거 이제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담아놓은 사이트였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기능이 별 필요 없겠다 해서 좀 없어지는 찰나에 그 부분에서 가장 가벼운 것만 해서 간단한 학습 플랫폼으로 만들어 놨던 게 이 학습터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학스프터가 기능을 다 없앴어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볍게 만들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터진 거죠. 코로나 상황이 터졌는데 코로나 직전 2019년에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학스프터도 이제 선도학교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학급 관리, 학급 홈페이지 개념으로 좀 잘 꾸며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어요. 학급 홈페이지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학스프터와 위두랑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학교에서도 좀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래서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돼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이들 들어와야 할 어떤 플랫폼 그런 게 필요했고 일단은 우리가 익숙했던 게 그나마 이학스프터니까 얘를 기준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학스터와 화상 수업으로는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줌도 1시간 정도만 해서 1교시만 줌을 하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뭐 중간에 더 추가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고정적으로 학교에서는 줌 1시간 그리고 원격 수업 컨텐츠는 이학스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기본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통일성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에 화상 수업 도구가 들어오는 그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학스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 화상 수업 도구 탑재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공청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학스터는 기존에 있는 그 서비스 중에 온드라이브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걔들이 그냥 화상 회의용이었죠. 그걸 수업종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제가 원래 이제 구글 G Suite도 사용을 하고 뭐 MS Teams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공이라는 차원에서 이학스터 아니면 EBS 그 중에서도 초등은 이학스터에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이용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아까 제 강좌 때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블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블럭 수업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매 수업 들어가 보시면 1, 2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100분을 잡아놓고 있고 100분을 잡아놓고 있고 이렇죠. 그 1, 2교시 2시간이면 80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통 8시 50분부터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수업 진행하고 끝내면 10시 20분? 10시 20분 정도에 주로 종료를 하는 것 같아요. 한 9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피로도가 좀 높기 때문에 1블럭도 화상으로 하고 2블럭도 화상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또 집중도 안 하고 잘 안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봤어요. 그래서 화상 수업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가정의 디바이스가 좀 어느 정도 환경이 구축되어야 원활한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김동준 강사님의 매력은 강의는 요약해서 짧게 질문은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저리. 아주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김동준 강사님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선생님들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 그 스마트 교육 학회장님 아이들 학위시키느라고 행사 시작 때 인사를 못 하셔서 지금 뭐 늦게나마 인사를 좀 드리러 들어왔어요. 지금 선생님들 많이 나가시고 한 34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또 내일 모레 우리 그 회장님의 명 강의가 또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내일은 그 해내리 중학교 이상민 선생님의 원노트로 수업과 업무하기 전설의 강의죠. 강의와 함께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플립그리드의 최강자 군산 동초등학교 이리다 선생님께서 플립그리드로 숨은 목소리 찾기라는 아주 매력적인 주제로 2개의 강의를 내일 진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동준 선생님 뻘쭘하게 계시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인사 빨리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엄태건 선생님 그리고 김동준 선생님 강의 아주 멋있는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마트 교육 학회가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양한 행사 기획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문 꼭 해주시면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오늘 또 이학스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학스부터가 가진 수많은 매력들이 있고 또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행사니까 또 팀즈만의 매력이 또 있으니까 팀즈 강의도 따로 있으니까 예, 팀즈만의 매력을 또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날 1시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